자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산 분석에서의 가설 검정 절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표 9-5를 보시면 이 분산 분석 표에 구조가 있는데,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엑셀의 분산 분석 표하고 비교해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표 9-5를 보시면 왼쪽에 이제 변동의 원인이 있고, 자, 원인을 처리 요인과 외생 요인으로 일단 구분을 했죠. 그죠? 자, 이 처리 요인에 의한 이 제곱합, 외생 요인에 의한 제곱합을 계산한 다음에 자유도로 나눠주게 되면 각각이 이제 분산을 계산할 수 있고요. 이 각각의 이제 계산된 분산을 비율의 형태로 바꿔주면, 자, 이 비율이 이 분산 비율이고, 통계학에서는 이제 F 값으로 이제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. 자, F 값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뭐 직접 하셔도 되는데, 자, P 값으로 전환하게 되면, 보다 좀 손쉽게, 이 가설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자, 이 보통 P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확률 변수 F가 분산 비율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예제를 통해서 앞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, 자, 예제 9-2를 보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5개 제약회사에서 판매하는 이 두통약의 지속 효과를 조사한 거라고 하죠. 그죠? 자, 25명의 피실험자를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, 자, 각 그룹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통약을 제공한 다음에, 자, 약의 지속 효과를 시간으로 나타낸 자료가, 자, 다음과 같을 때, 자, 유의 수준 5%에서 이 두통약의 지속 효과에 대한 분산 분석을 한번 실시해봐라 라는 것이죠. 그죠? 그래서 이 그룹 간에, 5개 그룹 간에 뭔가 차이가 있나, 그죠? 차이가 있나 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이 기문가설은 5개 회사의 두통약의 효과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고요. 자, 대립가설은 이 중 뭐 적어도 2개 이상의 두통약 간에는 효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겠죠. 그죠? 그래서 차이가 있으면 연구자는 이제 대립가설을 원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. 자, 결과표를 잠깐 보시면 이 처리 요인과 외생 요인의 제곱합이 각각 주어져 있고, 그 다음에 이 자유도를 측정한 다음에, 자,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주게 되면 분산을 각각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각각의 이제 분산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6.90 정도가 나오죠. 그죠? 자, 이 분산 비율이 이제 앞에서 봤던 F 값이라는 것입니다. F 값. 자, 여기서 이제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25명이기 때문에, 자, 25 마이너스 1 해주면 전체의 자유도는 24가 되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실험 요인 또는 이제 처리 요인 같은 경우는 5개 제약회사니까 5 마이너스 1 해주면 4가 나옵니다. 그래서 24에서 4를 빼면, 자, 외생 요인에 의한 자유도는 20으로 계산이 될 수 있겠죠. 그죠? 자, 그리고 이 예제 9-3을 보시면 최근 신설한 이 화학 공정의 수율이, 자,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3단계 온도, 즉 50도, 60도, 70도입니다. 자, 3단계 온도를 이용해서 이 실험을 실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50도, 60도, 70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, 자, 일단 실험을 했고요. 관측수는 15개고,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 있습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이제 가설을 설정해 보시면, 이 기무가설의 형태는, 자, 수율은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정하시면 되고요. 자, 대립가설은 이 수율은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분산 분석이 수행된 결과표를 보시면, 자, 왼쪽에 이제 처리 요인과 잔차가 있죠. 그죠? 자, 각각의 제곱합을 계산해 보시고, 그 다음에 자유도는 전체 관측수가 15개니까 15-1 해주면 14가 나오겠죠. 14. 자, 그리고 이 처리 요인의 자유도는 이 3단계 온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으니까, 자, 3-1 해주면 2가 나올 것 같고, 14-2 해주면 외생 요인, 즉 잔차에 대한 자유도는 12가 나오겠죠. 그죠? 그래서 이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주게 되면 분산을 계산할 수 있고요. 그래서 각각의 이제 분산 비율이 이제 F 값인데,
자, F값을 측정해 봤더니 1.77966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딱 봐도 이제 기본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, 자, 연구자는 이제 5%의 유의 수준 조건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, 자, P값이 0.05보다 작게 나와야 이 기본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제 0.21, 20%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, 자, 유의 수준 5%를 초과하는 것이죠. 그죠? 그러면 이제 기본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예제 9-4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자, 이 교육 방법이 이제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학생들을 네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시험을 봤는데, 자,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네 가지 교육 방법의 성과가 서로 다르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이죠, 그죠? 결국 집단 간 차이 분석인데, 집단이 셋 이상이기 때문에 자, T 검정은 할 수 없고, 그죠? 이 분산 분석을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주어진 자료는 이제 점수들이 좀 있고, 각각의 교육 방법에 따른 평균치도 주어져 있죠, 그죠? 자,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산 분석을 해보시면, 자, 이 변동의 원인별로 제곱합들을 계산 한번 할 수 있고요. 자, 전체 23명이니까 전체 자유도는 23-1 해주면 22가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교육 방식이 네 가지니까 실험 요인에 의한 자유도는 4-1을 해주면 3이 나오겠죠. 그죠? 그래서 22-3 해주면 자, 매색 요인에 의한 자유도는 19가 나옵니다. 19. 자, 그래서 이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준 이 분산의 값을 비율의 형태로 표시하면 자, 분산 비율이 이제 F값이 되겠죠. 그죠? 자, F값이 3.77 나왔는데, 딱 봐도, 기문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, 그런 분산 비율인 것 같습니다. 자, 결과표를 대충 보고, 예측은 되는데, 자, 일단 가설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. 자,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죠. 그죠? 자, 기무가설은 이제 부정적인 가설이기 때문에, 자, 네 가지 교육 방법의 성과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대립가설은 뭐 이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교육 방식 간에는 성과 차이가 있다라고 설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우리 임계치로 볼 수 있는 F값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, 자, 일단 분자의 자유도가 3이고, 분모의 자유도가 19였죠. 그냥 19. 그리고 유의 수준이 5%일 때, 자, 임계치로 볼 수 있는 F값은 3.13으로 측정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주어진 자료의 분산 비율은 3.77이었죠. 그죠? 앞에서 봤을 때. 자, 3.77이기 때문에 결국 임계치인 이 F값 3.13보다 주어진 자료의 분산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자, 교육 방법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없다는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즉, 그 교육 방법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것이죠. 그죠? 자, 다음으로 이제 제3절 이 블럭을 고려한 분산 분석입니다. 자, 첫 번째 이제 실험 설계에서의 블럭의 의의를 잠깐 보겠습니다. 자, 새로운 비료 개발을 책임지고 있었던 이 피셔는 새로 개발한 비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규모 토지를 12등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비료는 이제 6개 구획에 그리고 새로 개발된 비료는 나머지 6개 구획에 무작위로 할당하는 실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. 자, 이 실험에서 그는 이제 새로운 비료가 기존에 사용하던 비료에 비해서 별로 우수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, 자, 그는 이 과정에서 이 외생 요인에 의한 분산이 예상외로 큰 것을 감지했었고요. 자, 이는 이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이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죠? 자, 즉, 그 바다에 가까울수록 이 소금기 있는 바람으로 인해서 자, 비옥도가 떨어지며 이 북쪽 땅일수록 비옥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.